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전라도 일부 지역과 광주광역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밤사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에 바람도 불면서 매서운 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재 군산과 고창, 부안, 정읍과 무주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낮까지 강한 강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일부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루 동안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서부 지역이 3에서 8cm, 전북 북서부 지역은 1에서 5c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간 지역인 전북 동부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추위가 매섭습니다. 현재 전북 무주와 진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전북 모든 지역의 기온이 밤사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종일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노동자 6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되고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수색 작업 시작이 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 날이 저물면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인력 80여 명과 구조견 9마리가 투입되는데요. 어제 동원됐던 열화상 드론도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수색 작업은 오후 6시 반쯤 날이 저물자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됐는데요. 투입된 구조견들이 건물 상층부에서 약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실종자 6명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오늘 이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공간도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무너진 건물 외벽을 따라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무너질 위험성이 커 외부를 수색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전북 군산에서 출발한 해체 크레인이 이곳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해체 크레인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예비 작업에만 이틀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 작업인 타워 크레인 해체는 오는 17일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이 공사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부실 공사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날씨에 아래층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층을 쌓아 올려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아파트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부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무너진 상층부에서 내려다본 영상입니다. 타워 크레인 쪽에 바닥이 크게 내려앉았고 외벽을 타고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외벽에 설치하는 안전 난간이 무너지고 철근도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고정을 시켜놓는데요. 바닥 자체가 무너지면서 8번째, 7번째 앵커가 그것이 좀 분리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일 꼭대기층 39층에 타설한 콘크리트 하중을 하부층이 지탱하지 못해 23층까지 잇따라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아래층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린 게 하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리하게 공사를 한 거죠. 붙는 게 아니고 올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단단한 것이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힘을 받으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설계상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단단한 내력벽 대신 칸막이 형태의 기둥을 설계해 바닥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하거나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설계상에 그 수직 구조인 벽이라든가 기둥이
소위 병량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구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외벽에 부착한 타워 크레인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힘이나 초고층에서 부는 강풍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콘크리트가 굳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경찰은 현장 소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 협조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아파트 공사장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작업 기록과 감리 일지를 확보하고 감리 책임자 등 관계자를 조사해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아파트 공사장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법 위반 여부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죠. 국토교통부는 건축 시공과 구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 협조를 약속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전사의 역량을 다하여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의 임상 경과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증상은 델타 변이보다는 약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대규모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진료 체계를 바꿀 것이 제안됐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만큼 우세종이 되면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목표를 확산 방지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진료 방식으로는 밀려드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코로나19 진료 체계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독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환자 40명의 임상 경과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결론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의 1차 진료는 동네 의원이 맡아야 합니다. 의료진도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 대신 의료용 방호 마스크인 N95 마스크로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폐렴을 덜 일으키고 주로 코와 목 등 상기도 감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사 결과 48%는 입원 당시 증상이 없었고 증상이 있는 사람도 발열, 두통, 기침 등 대부분 경증이었습니다. 15%는 PET-CT에서 폐렴 소견을 보였지만 증상이 없거나 약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라면서 유행의 파고가 2개월이면 지나갈 거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왔습니다. 대개 2달 정도면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넓은 미국에서도 큰 피크는 2개월에 걸쳐서 지나갈 것으로 모델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후유증을 독감과 비교한 결과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대부분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독감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여 명 분이 오늘 낮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어 이달 말까지 10,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될 예정인 먹는 치료제는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재택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에게도 투약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1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은 391명으로 또다시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를 갱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48명 줄어든 701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4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91%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8.8%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오늘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조달해온 이들에 대해서 48시간도 안 돼서 단행한 겁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할을 해온 북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등 7명과 러시아 기관 한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8시간도 안 돼 제재를 전격 단행한 겁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소속 최명현, 심광석 등 6명에 대해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와 철강 등 각종 물품을 중국, 러시아에서 조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같이 명단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러시아 기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관련 개인, 회사들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선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Designations and sanctions, they will remain in effect, and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난달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간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해왔지만 이젠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 상승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인데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찍었습니다. 6.8%를 기록했던 11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고차와 식료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 지속이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서인데 격리자가 급증해 미국 전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ou're already starting to see some renewed shutdowns at some of those factories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sia because of the Omicron variant. All that does is kind of feed through yet another wave of supply chain disruptions.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작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2포인트 상승한 2974.2에 코스닥은 7.04포인트 내린 984.2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첫 회사채 공모에 흥행하면서 장 초반 3%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가 약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셀트리온이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LG화학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5분 간격으로 남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생년과 날짜가 달라 화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엄마가 남녀 쌍둥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이란성 쌍둥이들은 조금 특별한데요. 2022년 새해 첫날 0시를 기준으로 15분 간격으로 태어나 생년월일이 다릅니다. The nurses were telling me, oh, maybe your babies are going to be like born on one of them in New Year's and one of them in New Year's Eve. And yeah, that's how it happened. 첫째인 아들 알프레도는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45분에 태어났고 둘째인 딸 아일리는 2022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나 쌍둥이지만 15분 간격으로 생년월일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파티마 씨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I feel blessed and I feel so happy to have two babies. It's a new experience. 전문가들은 생년월일이 다른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을 200만 분의 1로 추산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몬도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국제 열기구 축제가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이루는데요.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열기구 애호가 수십 명이 이곳 몬도비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Mondovì, c'est la capitale de la montgolfière. C'est notre base principale d'envol et c'est un endroit magnifique dans le Piémont, entouré des Alpes, pour pouvoir voler. 알프스의 풍광을 배경으로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이 날아올라 몬도비 하늘을 물들입니다. 엔진 없이 열만을 이용하는 열기구는 친환경적입니다. 지면에서 700에서 800m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높이에 따라 주변 경치를 색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Mais c'est vrai que le ballon, c'est vraiment très particulier et c'est quelque chose, une fois que vous avez mis le doigt dedans, c'est fini. 특히 주변 풍광을 차분하게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동화되는 감동을 맛본다고 이들은 힘주어 말합니다.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지진을 체험하는 사람들.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온 외국인 체류자 21명입니다. 일본 군마현 등이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기획은 2년 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군마현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산사태까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지만 지자체의 피난소에 대피한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情報の伝わり方が十分ではな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のと、あと災害に対する意識というものが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크만 씨도 유학생활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종종 발생하는 재해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불안했다고 합니다.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I don't know where should I go. And then that's the most important when I got this disaster. 다행히 이번에 재난 대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배우면서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담당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의 여동생이 숨기고 있던 금괴를 추가로 찾아내서 사라졌던 금괴는 모두 회수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작업하신 건가요? 오늘 압수해서 중점동 부분 뭡니까? 경찰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9층 재경본부 사무실 등을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규옥 회장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사내에 피의자 이 씨 공범이 있는지, 회사 측 윗선이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씨 여동생 집이 있는 건물에서 1kg짜리 금괴 100개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앞서 10일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했을 때 찾지 못했던 금괴입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이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여동생 집 건물 내부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가 빼돌린 회사 돈 681억 원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 씨가 주식 투자 과정에서 횡령액을 손실한 규모는 76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명의 건물을 담보로 빌린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 데는 30억 원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금괴를 전량 회수하고 사용처 대부분이 드러나면서 빼돌린 회사 돈 1,880억 원의 행방은 거의 다 확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사망한 부친 장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업 총수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 1심 재판부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주식을 헐값으로 매도하고 사익을 위해 회사 채권을 조기 상환했으며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소 사실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 뒤 6개월 만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회사 경영 과정에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 아무 죄 없이 일만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좀 풀렸으면 합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시민들도 50에서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석희원 기자입니다. 서울 소공동의 지하상가. 관광객의 발길이 2년째 끊기면서 이곳 가게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시간까지 한 개도 못 팔고 있어요. 제가 작년 1년 매출이요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해보지만 한 달 40만 원 정도인 임대료가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매출 2억 원 이하 규모의 상인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50만 원,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에 5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 29만 명의 피해 집중 계층 지원에도 1,549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엔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공공상가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무이자로 한 명당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8,5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효과까지 더하면 모두 1조 8천억 원 규모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긴급 지원 형태로 다만 4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 부담과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오늘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라도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 전라도 서쪽 지역은 3에서 8,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나 길을 걸으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눈 소식 없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쪽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데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